어수선합니다. 코스피가 1% 정도 밀리는데 코스닥은 또 강보합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여전히 쌍끌이 매도고 장 초반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수급의 공격과 방어가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환율 여전히 1310원 부근이고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뭐 여기저기 눈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체크를 한다고 하나의 이 일맥상통하는 흐름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부장님이 좀 해석을 해주시죠. 네, 어제 좀 강하게 올랐었습니다. 어제 가장 강하게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휴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관세 폐지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줬었고, 또 코로나 유행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또 해당 섹터에 관련되는 종목들한테 영향을 좀 줬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어제 미리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기 침체 우려감의 유가가 100불 이하로 급락을 하고 원자재들이 급락을 하는 양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관련주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삼성전자 중국에 있는 공장 있는 그쪽이 지금 또 코로나가 늘어나면서 또 일정 부분 쉬는 그 우려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신다라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배기가스 논란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들, 금융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 조치라고 할 수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발언들로 인해서 좀 막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리의 인상폭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은행 자체적으로 이제 이자 마진폭을 많이 더 늘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시면 비철금속류들을 비롯한 원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아연이라든지 LS 급락 나타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고, 특히 해외 자원개발주들인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원개발주들이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수혜받던 부분들이 지금 다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유가가 100불 이하로 내려오다 보니까 정유주 섹터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주들은 초반에 좀 강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지금 지수 때문에 좀 떨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경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선방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엔터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바닥을 헤매던 게임주들도 일부는 좀 상승하면서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의 강세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데요. 역시 실적은 나오지만 경기에 전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량 제약사들, 대형 제약사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어제는 백신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랐습니다만은 오늘 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외에 임상치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코스닥의 바이오 섹터주들의 강세도 좀 나타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실적 생각 안 해도 되고 경기에 무관한 섹터 쪽으로 시장의 시선이 지금 좀 이동했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감도 일정 부분 좀 반영을 하면서요. 최근에 음식료 섹터 강세랑도 연결되고 올 수 있겠고요. 엔터주들의 강세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감과 원자재 가격의 급락을 반영한 섹터들의 흐름이 상반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유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좀 밀렸습니다. 유가는 WTI 기준으로 8%대, 곡물가도 간밤에 많이 좀 하락했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오늘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네, 최근에 중동 쪽에 오일몬이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섹터가 조선 섹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도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관련된 LNG선 발주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또 조선주 지금 급락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 중동 쪽에 대한 건설 특수 이런 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도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자원개발주들의 약세도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철금속류들 고려아연이라든지 LS, 풍산 등도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 정유주들의 급락도 같이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을 줬던 부분들이 또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플레가 꺾일 수도 있다라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해당 섹터주들을 급락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보는 대로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플레에 맞서서 가장 강력하게 인플레를 저지해 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경기 침체밖에 없거든요.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인플레랑 관련돼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룸들이 줄어들고요. 경기 위축을 고려해서 오히려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가의 플레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유가가 뭐 380불 갈 수 있다고 한 게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이제는 또 뭐 한 40불, 60불 갈 수 있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시장에 심리도 변동이 상당히 좀 심한 모습이고요.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인플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배팅을 했던 투자 자금들이 속속 이런 원자재 시장에서 탈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관련되어 있는 종목과 상품들 거래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원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침체에 대한 이슈로 번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약세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인플레랑 관련해서 반대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한테는 또 기대감으로도 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마냥 어둡게 안 좋게만 볼 상황은 아니고요. 섹터 간의 좀 이동, 변동성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적당한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옥죄면은 경기가 침체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풀면은 물가가 올라서 걱정이고 이래저래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앞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종목군들이 오늘 오히려 더 강하다. 게임이라든지 플랫폼, 엔터 콘텐츠 이런 종목이 대표적일 텐데요. 현재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요? 네, 미국 시장도 지금 이런 쪽들이 좀 강세죠. 그래서 나스닥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좀 약세를 보였고요. 우리 시장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뭐 코스닥도 지금 마이너스로 반전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좀 약간 부담일 수는 있겠는데요. 궁극적으로 지난번에 지수가 2270대 갔다 올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미국 시장도 얼추 좀 바닥권에 가까워 있고요. 우리나라도 심리적인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지수 자체로는 바닥권에 가까워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우려감에 너무 많이 빠졌던 섹터주들이 성장주 섹터였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감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졌었던 게 이제 성장주 섹터주들인데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우려감을 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또 성장주 쪽, 특히 그 성장주 쪽들은 주가도 그간 또 너무 많이 빠졌고 가격도 싼데 경기와 또 무관하기까지 하고 또 금리 인상 속도감이 제어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다시 이쪽으로 또 유턴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뭐 낙폭 과대가 일단 첫 번째 점수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 연동적이지가 않다라는 점이 두 번째 점수라면 맞겠습니다. 특히 거기에 실적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랑 무관하고 실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흐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게임이라든지 플랫폼도 낙폭 과대에 따른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 흐름이 조금 지금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확 전환한다라기보다는 일단 게임이랑 플랫폼 쪽들은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적인 메리트,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좀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이쪽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도 답이 되겠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아픈 사람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약주들은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도 많이 빠져 있었고요. 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특히 바이오 섹터주들은 실적 이퀄 주가로 대입시키지 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조금 방어주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 특히 임상치들이 계속 속속 발표되고 있는 코스닥에 있는 일부 종목들 뭐 에벨바이오라든지 올릭스 이런 부분들을 또 주가 흐름이 괜찮고요. 지금 레고캠바이오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뭐 거래소 쪽으로 넘어오면 한미약품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사이언스 등이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녹십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쪽은 실적들은 있는데 주가는 뭐 많이 빠졌다가 경기 방어적인 측면이 더 부각이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한미약품에 뭔가 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올해는 좀 뭔가 한미약품의 변화가 있겠다 싶었는데 최근에 상대적으로 시장대에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확실히 뭔가 제약바이오 섹터 쪽들은 모멘텀이 있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빈틈이 공략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에 대해서도 관심도는 계속 유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루두루 그 낙폭과대했던 종목군들 그리고 성장주 섹터 좀 봐주셨네요. 제약바이오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